대표 아니고요, 그냥 한용식 형제고요. 여기 아까 김재수 선생님 아이고 제가 참 제 청년으로서 제가 이 어른분들께서 이 나라 참 그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저희 청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 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 문제에 대해서 좀 몇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며칠 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2차 대선 토론 결과를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대단한 토론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지고 있는데 바이든에게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차 대선 토론을 통해서 뭐 크게 이걸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뭐 대단한 토론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결정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이 토론이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람들 그 토론을 보는 사람들 뇌리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을 내용이 언제 나오는 내용이겠습니까? 제일 처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질문. 어떻게 또 그게 마지막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은 오일 인더스트리, 이 정유업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고 정유업계를 이렇게 뭐 하여튼 규제를 많이 풀고 정유업계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 대부분의 유색인종들이 이런 정유업계나 정유공장이나 화학공장 근처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유색인종들이 텍사스의 어떤 유색인종 그 가족도 그 공장 옆에 화학공장, 뭐 정유시설 공장 이 옆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 사람들이 왜 당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백악관에 4년 더 연장 임기를 또 재선이 돼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이유를 묻는다면은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딱 물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 여자분 그 크리스틴 뭐 하여튼 뭐 그 MBC 거기 앵커 그 이제 사회자인데 이제 물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유색인종들,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계 이 유색인종들의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낮아진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장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얼마나 낮아졌냐면은 이 유색인종들의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정권들보다 9배 이상 낮아졌다. 9배 이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정유업계 다 죽어가는 이 정유업계 규제를 풀므로써 이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면 더 많은 유색인종들 그 텍사스 그 공장 옆에 사는 사람들이 다 취직이 될 거 아니냐. 이 유색인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중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이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 뭐 참 대답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에게 그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냐? 또 이제 그 사회자가 바이든에게 질문을 했는데 바이든은 이제 저쪽 민주당 좌파 그쪽 PC 이제 그쪽 세력이니까 그쪽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나는 규제를 지금처럼 많이 푸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뭐 환경 오염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이 푸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요 정도까지만 대답을 하면 딱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 정도까지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그 오일 인더스트리를 아주 그냥 클로즈 다운 닫아버리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Would you close down oil industry? 당신 정말 오일 산업계를 다 닫아버릴 생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차 싶었는지 close down이라는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I would transition away from oil industry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시키겠다. 오일 산업, 오일 공장들을 다른 산업으로 변환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살짝 말을 바꿨는데 변환시킨다는 게 그게 닫아버린다는 얘기지. 나한테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이든에게 뭐라고 다시 질문을 했냐면은 자꾸 영어가 나서 죄송합니다.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제 질문을 한 거예요. 사회자도 당황이 돼서 바이든이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회 전체가 그 2차 토론회 전체를 트럼프가 장악을 하긴 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꼭지점을 찍어준 거예요. 바이든이 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 정유 업계에서 아주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 인도 출신 여자 있잖아요 인도계. 이 여자가 또 무슨 실수를 했냐면 어제 바로 실수를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유세 현장을 다니다가 클리블랜드 주에 유세를 하러 갔는데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 마이크를 딱 받자마자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자기 보좌관한테 얘기하냐면은 Are we in Cleveland?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클리블랜드 지금 우리가 온 곳이 클리블랜드예요 하니까 그 이제 보좌관이 Yes, Cleveland. Are we in Cleveland? Yes. Hey, Cleveland.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보좌관한테. 이해되시죠? Are we in Cleveland? 그 다음에 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Hey, Cleveland 여러분 뭐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바이든하고 그 해리스 그 부통령 후보 이름 막 터지고 있어요. 막판에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를 돕는 현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보수 우파 이쪽 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너무 친하려고 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원래는 2017년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도의 그 전쟁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쟁과 가까웠다.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밥 우드워드가 자기 저서에다 그 피어인가 그 경로라는 책 요번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한반도의 2017년도의 전쟁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 그 사람도 증언을 하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었다. 근데 그때 정말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선언을 했어요. 어떠한 전쟁도 이 나라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전쟁도 용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전쟁할 생각도 없고. 이러니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그 보좌관 그 군인들 장군들이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예? 그 정밀 타격, 그리고 선제 타격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그거예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뭐 선제 타격 이런 걸로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선제 타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한쪽이 망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사는 것이지 이 그 뭐 선제 타격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크롬돔 작전 들어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크롬돔 작전. 핵전쟁인 거예요. 핵전쟁. 핵으로 해서 북한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한국이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전쟁을 하면 한국이 지상전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다 치러줍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럼 미국의 희생을 안 보고 전쟁을 승리를 하려면은 처음에는 선제 타격을 생각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크롬돔 핵전쟁인데 이거를 어느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한국이 이 전쟁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은 아직 국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김정은이하고 어떻게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나 저는 믿기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 동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우리가 정말 전쟁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면 트럼프의 마음은 반드시 바뀝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팩트하고 현장감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